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18기를 계속해서 돌리고 가동률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도 불안 요소지만 그 말고도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700톤씩 쏟아지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저렴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서도 이 고준위 핵쓰레기 처리 방안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44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까다롭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지하 450m 아래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묻어두는 최종 처분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걸 만든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파란 기자가 이 핀란드 지하 처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하 갱도의 문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잠시 후 거대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약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지하 450m 터널의 끝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묻히게 됩니다.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지하수가 거의 없는 화강암 안반은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So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 양은 7,000mSv.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유일한 해법은 심층 처분. 폐연료봉을 5cm 두께의 구리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해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캐니스터가 묻힌 구덩이는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완전히 막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9,000톤 분량의 핵 폐기물이 묻히면 이후 터널 전체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방패장은 완벽히 지상과 분리됩니다. 수만 년 이후 닥칠 수 있는 빙하기나 미래 인류의 침입까지 온칼로는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공간에 무엇이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상의 생태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No one needs to worry about the spent fuel here at the minus 430 meters, so people can live above the repository and not even knowing about the repository. 온칼로가 위치한 에우라요키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이 세금으로 거쳐 오롯이 시에 돌아갑니다. On se sen verran muuttunut ainakin, että paljon sieltä tulee rahaa Eurajoen kunnalle. Niin, sähköä tietysti ja tulevaisuutta. 핀란드는 이르면 내년부터 원전 3기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이곳 온칼로에 매장합니다. 핀란드는 최종 처분장을 찾은 뒤 29년 만에 첫 매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10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차곡차곡 쌓은 뒤 10만 년 동안 인류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게 됩니다. 핀란드 온칼로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핀란드는 원전 가동을 시작한 1983년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고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을 핀란드보다 5년 일찍 시작하고도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7년 안에 짓겠다 이런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한국. 세계에서 21번째로 핵 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원자로는 29기로 늘었습니다. 한울, 월성, 고리, 한빛 등 발전용 원전이 26기, 연구를 위한 연구용 원자로가 3기입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신한울과 신고리, 부산연구로까지 더하면 34기로 늘어납니다. 모두 쓰고 남은 핵연료봉, 즉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국내엔 폐연료봉을 연구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원전 수조에 쌓아놨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핵연료봉만 50만 4,800다발, 여기에 매년 13,000다발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고리와 한빛은 2031년에, 한울은 2032년에 꽉 차게 됩니다. 10년도 안 남은 겁니다. 하지만 폐연료봉 연구처리 시설 조성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과 지난해 2차례나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37년 안에 짓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 실현된 건 없습니다. 목표대로 짓는다 해도 이미 많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기술 중심의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들은 다 모아놨는데 실제로 실행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매우 빈약합니다. 어디에 지어야 안전할지 조사하고 정하는 것부터 선정 지역엔 어떻게 보상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단계가 첩첩히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 군사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그냥 막 지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 후 해결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나마 덜 위험하다 여겨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짓는데도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핀란드 현지 취재를 한 부산 MBC 윤파란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한 뒤에 남은 핵연료, 봉 이런 거죠. 이게 방사성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좀 잘 밀봉을 하고 깊이 묻거나 이렇게 물속에 담그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네.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라는 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우선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충분한 시간과 또 투명한 공개 토론,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원전 가동 초기인 1980년대부터 방패장을 짓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벌였고요. 네. 또 안정적인 안반을 가진 후보지 100여 곳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가 5곳을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민들의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에 거부할 권리를 전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거부할 권리. 네, 또 투명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의회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두고 그 공개 토론과 투표를 거쳤고 네. 후보지 5곳 중에 에오라요키 시의회에서 방패장 건립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네.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 방패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2003년 부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고준위, 중저준위 구분하지 않고 방패장을 짓겠다 해서 좀 혼란이 컸었는데요. 네네. 당시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신청을 했더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지난해 경주에서도 임시 저장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 의혹까지 일면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방패장 역사를 돌아보면 불통과 불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입니다. 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사는 인구만 무려 3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주민이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자, 유럽연합이 최근에 논란 끝에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건데
대신 선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게 이 조건 안에 들어있었죠? 네, 맞습니다. 2050년까지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라. 네. 이게 선결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럽 안에서도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원전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는 9월 발표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과연 맞을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파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